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충격, 지구 어디든 부정선거 조작 가능, 전문가들 긴급 발표.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도경구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 해킹 등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 가능합니다. 데이터 조작 위험 노출되어 있으며 시스템 설계 상식적 기준에서 벗어나 대수의 법칙 무시한 이 기이한 결과, 선관위 망 분리는 선거 공정성, 투명성, 국민 신뢰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며 중앙선관위의 중대한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장제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낙선 때 등장했던 변칙 그래프, 그것을 추적을 하니 CIA 국장관리 서버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산 조작, 부정선거 사기범 잡으려고 스마트매틱 개발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오영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에 규정된 통합선거인 명부는 정의 명부가 아닌 전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중앙 로직에 따라 연동이 가능하며 가짜 숫자 넣으면 연동으로 빅브라더 될 수도 있습니다. 빅브라더는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의미합니다. 4.15 때 핀 사용, 선관위 과장, 법정, 증언 공개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접속을 해도 모릅니다. 지구 그 어디에 가든 부정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미영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마지막 패를 꺼내 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레벨에 올랐습니다. 이재명은 문명사적인 대충돌 속에 표 뺏기 목숨을 건 글로벌 파워 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계기로 선거 시스템 보안 취약성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충격적인 증거가 또 터져나왔습니다. 선관위 내부망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외부망과 연결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정선거, 선거 조작 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시공간이 마련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와 VON 뉴스가 주최한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 관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6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아트센터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화문 일대에서는 자유대학의 합법계엄 1주년 연합집회가 아스팔트에서 성난 민심을 대변하는 가운데 정동의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핵심 배후로 의심받아온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적인 허점을 공학 및 전산, 법률 전문가들이 심층 해부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긴급 발표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이 충격적인 현실을 우리 국민들과 또 보수우파 세력들은 반드시 선관위를 박살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망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달희 국민의힘 위원회 질의에 대해 사전투표 전날 모의 시험을 하는 날과 실제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다고
처음 시인을 해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전투표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망과 사실상 연결돼 있음을 인정한 이 충격 발언은 그동안 망이 분리됐다고 해온 중앙선관위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더경구 한양대 공대 명예교수는 만약 내부 업무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돼 있다면 이는 해킹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무단 접근 및 데이터 조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 정보 및 투표 관리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선거 관리 시스템, 즉 업무망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는 망 분리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투표 시스템의 기록 관리 방식 역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재 사전 투표에서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한 이후 투표지가 발급되지만 해당 투표소에서 실제 몇 명의 유권자가 사전 투표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 교수는 이러한 방식은 시스템 설계의 상식적 기준에서 벗어난다며 사전 투표소 단위의 투표자 수 기록 부재가 중앙선관위가 투표 결과를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증거가 터졌다라고 강하게 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선거 결과의 통계적 비정상성 또한 선거 시스템 부정선거 조작 가능성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6.3 대선의 개표 결과를 분석했을 때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결과에서 극명한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크게 앞섰으나 사전 투표에서는 정반대로 이재명이 전국 시, 군, 구 단위 모든 투표소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비정상적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충격적인 현상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이 법칙은 충분히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할 경우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같은 모집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따르면 결과가 극단적으로 반전되거나 특정 방식으로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인위적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입니다. 세미나에서 장재헌 전산학 박사는 사전투표 기간 선거망과 인터넷망 연결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장재헌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낙선했을 때 인터넷망이 연결돼 있었고 미국 대선 집계 그래프에서 스파크가 있었을 때 서버의 위치가 동유럽의 세르비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박사는 전산 조작을 한 세르비아 데이터 센터의 주인공이 전직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드러났고 이들이 반국가 세력이자 부정선거 세력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산 조작 세력이 미국 민주당에 얼마나 로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마트 매틱을 개발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최근 국제 정세와
맞물리는 설명으로 청중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장지현 박사는 중령 때 기무사 전산과장을 5년 동안 했지만 제가 기무사에서 근무할 때는 망이 8개가 분리돼 있었다며 1995년부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 선관위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앞으로 망 분리 작업을 하겠다고 하니 이거 욕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권오영 변호사는 법 규정에 있는 통합 선거인 명부는 종이 명부가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사실을 강조하면서 중앙에서 로직에 따라 연동이 되고 가짜 숫자를 목표에 따라 넣어도 프로그램으로 연동되기에 오늘과 같은 부정선거 조작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선관위를 질책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어서 통합 선거인 명부는 연동돼서는 안 됩니다. 투표소마다 별개의 명부로 결과가 나오면 취합해 전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명부를 전부 연동하면 중앙집권, 전체주의, 빅브라더 같은 부정선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4.15 총선 때 핀을 썼다는 선관위 과장의 법정 증언도 공개가 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스크린에 녹취록을 띄우며 당시 선관위 직원을 재택 근무시키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으면 전산망으로 들어가게 했다며 어디서 접속을 하는지 모르고 외국에서 접속해도 모른다는 실제 증언이 있었다며 지구 어디에서든 부정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또한 실제 지난 대선 때 현장에서 핀 장비들이 부방대 위에 선관위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며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세미나 진행은 김미영 대표가 맡았습니다. 다음 주 항암 치료를 앞둔 김미영 대표는 출판 기념회를 겸한 3부에서 3년 내내 부정선거 수사를 외면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마지막 패를 썼습니다. 다음 날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을 보고 윤석열 이부는 꾀짜를 떠나서 드디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레벨로 올라왔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계엄을 보고 느낀 바를 전했습니다. 김미영 대표는 과연 계엄밖에 방법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때도 늦었다고 답하며 아마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계엄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한 이유에 대해 대법관이 이재명을 구속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도 못하는데 어떻게 대법관이 구속을 합니까? 지금 이재명은 한 개인 정치인이 아니고 문명사적인 대충돌 속에 한 사람이 나눠 가진 표를 뺏기 위해 목숨을 건 글로벌 파워가 다 합세해서 이재명을 밀고 있는데 한 사람의 판사가 어떻게 구속을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계엄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뻐꾸기 둥지에 탕난하듯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말과 지식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어둠을 지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지만 용기 있게 말해서 뻐꾸기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맹주송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2026년도에 뜨는 해는 암흑의 어두운 구름을 다 걷어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햇살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 지난 외침은 지나가고 다 함께 모여서 희망의 춤을 출 수 있는 광장과 아스팔트가 되기를 염원하고 기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는 김용년 국방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이자 인기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
공동 진행자인 이하상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 헌법재판소 현직 공무원과 서울대 교수 등 부정선거 규명운동의 물심양면으로 매진해온 각계 인사를 비롯해 상식을 갖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